네, 이제 농작물지회보험 관련 용어 계속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4쪽입니다. 농작물지회보험 계약 관련 용어입니다. 계약할 때. 계약자는 뭐냐, 누구냐? 지회보험 사업자, 즉 보험회사죠. 계약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계약자라고 합니다. 모든 농작물의 지회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해 보험회사가 승낙하면 보험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이제 상법에서는 낙선계약이라고도 부르죠. 네. 자,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을 피보험자, 즉 보험에 지금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즉 피보험 이익을 가진 자. 자, 제가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벼에 농사를 지을 때에 이 벼이 나오는 이 수확량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사람, 이게 피보험자입니다. 얘가 재해가 발생해서 이 수확량을 못 가져가면 그 못 가져간 만큼 보험금을 내가 받을 수 있겠죠. 얘를 뭐라 한다? 피보험자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보험 목적에 대해서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피보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농작물 지회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는 자를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재산보험, 즉 손해보험입니다. 우리 농작물은 전부 다 손해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한 경제적 가치가 보험 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얻을 수 있는 이익. 자, 벼가 있는데 이 농지에 1000평이면 1000제곱미터의 벼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재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에 가입하고 재해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으면 1000제곱미터에서 있는 그 수확을 전부 다 내가 가져갈 수 있죠. 이게 뭐다? 피보험 이익이에요. 근데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는데 1000제곱미터에 대한 수확량을 내가 다 가져가려고 그래서 가입을 해놓고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했는데 절반밖에 수확을 못했어요. 그럼 50% 수확 못한 거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져주는 방식입니다. 그럼 나는 전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수확해서 50% 가져가고 보험회사에서 50% 받고 이렇게 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평년 수확량 1000kg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수확량으로 1000kg를 가질 수 있는 거, 얘를 뭐라고 한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험증권입니다.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보험사업자, 보험회사죠,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우리 임보험도 보험증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증권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증권에는 보험가입금액, 농지계약자 있는데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보험증권에 대한 부분이 조금밖에 안 나와요. 네, 2차 시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험증권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 목적입니다. 보험 목적은 뭐냐? 그러면 벼예요. 평년 수확량이 1000kg, 그게 보험 목적이에요. 그건 평년 수확량 1000kg은 뭐다? 피보험 이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벼, 양파, 여기에 보험에 붙여진 것들, 요게 뭐다? 보험 목적입니다. 또 비가림 시설, 해가림 시설, 얘네들이 보험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농작물이 과실 또는 나무, 시설작물 또는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이런 것들이 뭐다? 보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확감소 보장에서의 보험 목적은 뭐다? 벼나 양파, 마늘, 양배추, 고구마, 밀, 보리 이런 것들이 보험 목적이에요. 그러면 평년 수확량 1000kg 나오는 순간 얘는 뭐다? 피보험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적합한 종합비용 방식에서 과실, 즉 사과나 배나 단감, 덜봉합 얘를 보험 목적이라고 해요. 또 나무, 그것도 보험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 평년 착과수, 사과나 우리 과수원에 평년에는 착과수가 한 5만 개 열려. 그러면 그게 뭐다? 평년 착과수는 뭐다? 피보험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시설물, 해가림 시설이 보험 목적입니다. 이렇게 농업용 시설, 건물 그 자체, 버섯 재배사 그 자체가 뭐다? 보험 목적입니다. 자, 농지 봐볼게요. 농지는 이제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 지번과는 관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실제 경작하는 단위로 보험 가입의 기본 단위가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지별로 우리가 손해평가를 해요. 하나의 농지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가 다수의 농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제 이 말은 밑에 있는 내용인데 설명해 드리면 여기에요. 이렇게 이제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이 있는데 자, 제게 자, 여기하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1번지, 여기가 2번지예요. 근데 고현석이 건데 여기 1번지와 2번지를 합쳐서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다가 뭐다? 양파를 재배한다. 그럼 얘가 뭐다? 이 두 개를 합친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하나의 농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여기가 3번지예요. 3번지인데 큰데 이렇게 쪼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쪼개가지고 여기다는 같은 3번지예요. 여기도 3번지인데 여기다는 양파를 재배하고 여기다는 마늘을 재배할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다? 여기를 3번지 중 양파 농지, 3번지 중 마늘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 필지가 여러 개의 농지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필지가 하나의 농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선입니다. 가선은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얘도 가선도 마찬가지예요. 지번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한 가선이. 또 한 집원에서 과손이 두 개로 쪼개져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농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으로 필지 또는 집원과는 관계없이 과실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라고 있는 이는 이제 백과수원입니다. 백과수원인데 이제 집원이 뭐 여러 개로 쪼개질 수도 있고 이렇게도 쪼개질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농지로 또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이게 똑같이 그냥 하나로 그냥 그대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더라라고 하고요. 얘는 지금 뱃꽃이 피는 시기 때 제가 찍어갖고 온 거니까 뱃꽃 현장에 가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이제 복숭아꽃이에요. 복숭아꽃. 얘도 이제 과수원인데 얘도 하나의 농지예요. 이렇게 하나의 과수원. 이렇게. 집원이 여러 개들 하나가 쪼개져 있든 관계없이 해당되는 목적물이 심어져 있는 그 부분, 재배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과수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을 조사하시면 뭐다? 집원이 3개인데 농지는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고 또 집원이 하나인데 가운데 경계해 갖고 쪼개져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과가수원이에요. 네, 사과가수원인데 나무에 대해서입니다. 나무는 보시면 얘가 지금 나무죠. 얘네들이 나무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나무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나무 전체 합산합니다. 주수라고 해요. 몇 주, 나무 몇 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과나무 한 주 한 주인데 계약에 의해서 가입한 과실을 열매로 맺는 결과주입니다. 그래서 과일이 열렸죠. 과일이 열려있는 매질결 열매과 과일이 열려있는 나무를 뭐라 하나 결과주라고 해요. 그래서 얘를 결과주 다 합치면 뭐다? 결과주수가 되는 거죠. 이게 몇 주냐? 네 집 결과주 몇 주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00주야, 200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결과주가 몇 개 있다? 100주 있다? 200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과실이고요. 여기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뭐라 한다? 결과주라고 한다. 즉 과일이 열리는 나무 결과주입니다. 얘도 사과가선입니다. 얘도 결과주입니다. 나무가 지금 이렇게 주수가 있죠. 이렇게 있는 것을 뭐라 한다? 결과주. 여기에 있는 것은 과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감나무예요. 감나무에서 이제 착과수를 세는 거예요. 착과, 그럼 나무에 붙을 착자입니다. 붙을 착자, 열매과자. 그래서 착과, 나무에 붙어 있다. 뭐가? 과일이. 그래서 착과라고 해요. 그래서 착과수를 조사할 때 이렇게 나무를 쓱 살펴보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감이파리입니다. 이 감잎을 착엽. 붙을 착자, 이파리가 붙어 있다. 나무에 붙어 있다 해서 착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바람 불어서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면 뭐다? 낙엽이 되는 것입니다. 낙엽. 자, 얘는 이제 고사주수예요. 즉, 고사라는 건 뭐냐? 보장하는 재해로 죽어버린 거죠. 냉의 피해로 또는 동의 피해로 얼어 죽었다라고 하면 고사주수가 됩니다. 고사주가 되겠죠. 그러면 고사주들, 즉, 죽은 나무들의 합계는 뭐다? 고사주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고사나무. 이렇게 되고, 얘는 사과는, 여기 나무는 이상 없는 거죠. 얘를 뭐라 한다? 결과주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주. 과일이 달려있죠. 그럼 이런 나무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를. 자, 농업용설물 이제 중에서도 농업용설물, 해가림 시설, 비가림 등등 시설물들이에요. 시설물들인데 보면 이제 그림만 살짝 보시면 얘가 인삼 해가림 시설입니다. 해가림 시설. 그래서 얘를 지주목이라고 그래요. 이제 이 기둥 있죠. 기둥 같은 것을 지주목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차광막이라고 합니다. 차광막. 그래서 이렇게. 그럼 지주목의 종류는 목재가 있고 철제가 있어서 이제 공부할 때 또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아, 얘가 해가림설이구나. 얘가 이제 태풍이나 강풍이나 또는 화재로 인해서 내가 피해 입으면 뭐다? 손해가 나겠구나. 그래서 손해 나면 그 손해액을 조사해서 자기 부담을 뺀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준다. 그때 앞전에 공부했듯이 전부 보험일 때는 가입 금액 한도로 주고 일부 보험일 때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을 뺀 금액을 뭐로 비례해서 보험 가입 금액 나누기 보험 가액으로 비례해서 초과 보험일 때는요 보험 가액 한도를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인삼입니다. 밑에 이제 민삼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안에 내부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얘는 비가림 시설이에요. 보면 옆에는 팡 터져 있는데 위에만 지금 우산 쓰듯이 비닐로 계속 서져 있는 거죠. 그래서 비를 막아주는 시설, 비가림설. 이 비가림설 하면 꼭 기억해야 되실 게 뭐가 있냐면, 포도입니다. 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포도, 복숭아 아니라, 포도, 그 다음에 대추, 첨달, 요 세 가지가 지금 현재는 비가림 시설입니다. 인수, 즉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이고요. 그림과 같이 보면 위에 보면 우산 쓰듯이 비를 가리는 시설이다. 이렇게 지금 비닐이 비가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 보니까 얘는 온도를 올려서 가온 재배라는 게 있는데 벽까지 막아져야 벽도 막고 지붕이 완벽하게 막아져야만이 뭐다. 온도를 올려서 얘를 갖다가 좀 출하 시기를 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데 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 비만 막아주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비가림설은요 중간중간 세개가 터져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여기는 좀 비닐이고요. 그 사이사이에 이 사이사이 있죠. 이 사이사이가 다 터져 있어서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포도만 가리고 그 꼬랑 사이는 다 비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농업용 설물입니다. 얘는. 하우스예요. 예, 하우스는 얘는 뭐냐, 이제 밖에 보면 이제 냉방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난방도 있고, 그 다음에 환기시설도 있고, 이런 것들보다 이 농업용 시설물 안에 작물을 원활하게 재배하기 위해서 부대로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들이 부대 시설인데 중요한 것은 부대 시설은 고정돼야 되고요. 하우스는 당연히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동, 두 동 합쳐져 있는 걸 뭐라 한다? 연동하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으면 이거 하나만 있다 그러면 단동하우스인데, 단동을 여러 개 합쳐서 안에 빵 터져 있는 거죠. 이걸 연동하우스라고 부릅니다. 자, 농업시설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턱 터져 있는 것은 뭐냐면, 얘가 가온하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쑥 내려오면서 막아지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이제 가온. 여기에 있는 작물들 이제 상추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상태고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는 보험에서는 이 시설 작물도 보험에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농업용 시설물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에 구조체입니다. 이 구조체는 이제 이 지금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구조체라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피복제는 뭐냐면 뼈대 위에다가 이제 비닐을 덮어놓은 걸 피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체는 이제 기초, 바닥, 그 다음에 기둥,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방, 가로대, 석가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구조체를 이루고 있는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복제는 비닐하우스로 내부원으로 관리가 시공된 투광성 있는 자재, 주로 이제 투광성 있는 것들 많이 해요. 흰색 투명한 비닐 계통 이런 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부대시설은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해서 농업용 시설물 하나 설치한 거 아까 보셨죠? 이게 뭐 환기 설비, 그 다음에 뭐 냉방 또는 난방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부담금입니다. 손해액 중 보험 가입 시 일정한 비율을 보험 가입자가, 즉 계약자죠,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한 금액입니다. 즉 일정 비율 이하 손해는 보험 가입자 내가 스스로 부담할게 라는 게 뭐다? 자기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사업자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좀 유지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 손해액이 10,000원이 나오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이 10% 그러면 9,000원 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러면 손해가 아무리 조금 난 것도 계약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다 책임지고 그 책임진 것에 일정 비율을 보험계약자가 책임지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번한 사고 접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억제하기 위해서 작은 손해는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고 계약자 스스로 책임져라라고 해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라도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30만 원 이상 난 건에 대해서만 이 보험회사가 현장에 가서 손해평가를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있잖아요.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자차 사고 났을 때. 그때 자기부담금 20만 원이잖아요. 근데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근데 수리하고 보니까 18만 원 나와요. 15만 원. 15만 원 나왔으면 나 이거 보험 청구해봤자 보험회사에서 나 10원도 안 주잖아요. 왜? 내가 일단 20만 원까지 내가 책임지기로 약속해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빈번한 사고 접수를 이제 방지하면서 계약자가 또 저희 보험에 가입한 그 자기 목적물 관리도 좀 충실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낸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액 손해 보험 처리를 배제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운영 지출 비용을 좀 억제하고 계약자, 왜냐하면 운영 지출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계약자는 보험료를 당연히 더 많이 내야 되겠죠. 매 건건이 10,000원 손해라도 손해평가사가 조사하면 5만 원, 10만 원 받게 되면 계약자는 그만큼 더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절감하고 피보험자의 도덕적인 위험 축소, 도덕적인 위험 축소는 뭐냐면 빈번하게 사고 날 때마다 그냥 막 관리 안 하고 나 보험 넣어놨으니까 보험회사가 알아서 할 거야. 100원 나와도 쟤네들이 다 낼 거야. 이런 것들 좀 도덕적 위험을 축소하고 방관적인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위험들을 배제하는 효과를 위하여 실시하는 게 뭐다? 자기 부담 제도로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해보험에서는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농작물 손해평가사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겪은 게 뭐다? 자동차 자기 부담금 있죠. 기본 20만 원부터 출발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자기부담금은 고추, 자기부담금이 있고 자기부담 비율이 있는데 자기부담금은 이제 고추나 브로콜리에서 자기부담금을 계산합니다. 자기부담금은 고추 브로콜리는 잔존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해가림설은 손해액의 10%한테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이렇게 해가림설이 10만 원 이하로 사고 나면요. 계약자가 봤을 때, 이건 보험금 안 나오고 있다면 접수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보험에서 와도 보험금 안 줄 거니까. 농업용설물입니다. 손해액의 10%라도 최소, 이 최소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최소 요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농업용설물이 사고 났는데, 보니까 손해가 한 20만 원밖에 안 날 것 같아. 그럼 뭐다? 사고 접수할 필요 없이 계약자가 스스로 고치시면 됩니다. 네. 근데 30만 원, 100만 원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사고 접수를 하고 그리고 조사를 받아서 손해평가를 해가지고 얼마 손해라는 걸 판단해서 자기부담금 공제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네. 자, 피복제 단독 사고 시에는 그때는 비닐만 사고 났으니까 그때는 자기부담금이 30만 원, 최소 규정이 30이 아니라 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자, 감귤이나 옥수수 있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로 자기부담금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한 건 소손해 면책이라는 게 있어요. 시설작물입니다. 딸기라든가 국화라든가 카네이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작물도 보험에 아까 농업용설물 하우스 안에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때 거기서 그 작물들이 손해가 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계산된 보험금이 소손해 조그말 때 얼마? 10만 원 이하일 거예요. 10만 원 이할 때는 보험자는 안 줍니다. 보험금을. 그것을 소손해 면책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초과했을 때는 그 금액을 줘요. 자, 10만 100원 나왔으면 얼마 준다? 10만 100원 다 줍니다. 10만 원 나왔다. 그럼 보험금은 0원입니다. 줘야 되는 거.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비율로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보험 자기부담 비율이 있는데 얘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별거 일반적으로 자기부담 비율은 10, 15, 20, 30, 40%에 있습니다. 보험금 산정 시 피해율이 위에 자기부담 비율 초과해야만 줍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 비율을 30%짜리 넣었는데 피해율이 20% 나왔다. 보험금 안 줍니다. 근데 피해율이 20% 나왔는데 자부담이 10%짜리다. 그럼 당연히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죠. 고추나 브로콜리는 자기부담 비율이 3% 또는 5%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조건에 따라서 자부담이 작은 게 보험료는 비싸고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더 높죠. 네, 그래서 자부담이 작은 게 좋기는 해요. 네. 나무 자기부담비율은 5%고요. 보험금 산정 시에 피해율이 위 자기부담비를 초과해야만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더 있나요? 이렇게 됩니다. 보험 사고입니다. 보험 계약에서 재보험 사업자가 어떤 사실의 발생을 조건으로 보험금 지급을 약정한 우연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는 거의 대부분 우연하죠. 자, 태풍아 불어라. 여기서 컴퓨터로 카톡을 해가지고 야, 저 태풍 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연한 사고예요. 고의적 사고, 악의적 사고는 아니죠.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는데 내가 고의적 사고 내가 직접 받아버린 것들. 그리고 보험금 탈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고의적 사고고, 그런 보험금 안 줍니다. 그래서 우연하게 발생해야 됩니다. 불화재다. 그러면 화재가 우연하게 발생해야 돼요. 근데 이 건물의 화재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불을 내가 질렀다. 그럼 우연한 사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연한 사고 아닙니다. 그때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연한 사고예요. 자, 종합이원 방식에서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얘가 뭐다? 보험사고입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우연하게 발생하는데 거의 자연재해는 조세는 우연하게 발생하죠. 왜냐면 누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화재는 반드시 확인해 보는 거죠. 이게 우연한 사고냐? 아니면은 고의적 사고냐라고 보는 거예요. 고의적 사고는 주로 화재에서는 방화가 있습니다. 방화. 근데 우연한 사고는 거기 대부분이 실화예요. 실화제 전기 콘센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쓰레기 소각 중 이제 불꽃이 날아가가지고 화재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 용접 중 나도 모르게 불티가 또는 용접 중 중간에 전기 콘센트에서 과열로 불꽃이 발생해서 화재가 났다. 이것 다 전부 다 우연한 사고고요. 고의적 사고는 대부분이 방화입니다. 방화. 근데 방화는 다 밝혀져요 나중에. 생육식이별 보장 방식입니다. 적과전 종합이원 방식에서 생육식으로 보장 우연한 사고, 즉 보험사고는 뭐다? 적과전에는 종합보험에 넣었을 때, 특정보험에 넣었을 때, 즉 특이하게 가입했냐, 이게 보험 보장 방식에 따라서 사고와 종류가 달라지는데, 종합이원 때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적과 전에, 즉 속가내기 전에. 속가내기 전이니까 그 과소는 언제예요? 보통 사과 배는 6월 30일 이전이죠. 계약 체결 24시부터. 보통 3월, 4월, 5월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꽃눈이 나오고 꽃이 피고 어린 과일이 이제 막 있을 때, 과일이 없어 이제. 어린 과일. 그걸 뭐라 한다? 과실이라고 자꾸 육아라고 부르는데, 걔네들이 있을 때 뭐가 이제 육아에서 속가내기를 해야만 키울 과실이 결정되잖아요. 그걸 적과를 했다라서 적과 후라고 해요. 근데 아직 키울 과실이 결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적과 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 적과를 하는 이유는 뭐다? 이렇게 있죠. 이게 쓰면 여기에가 이렇게 한 과정, 하나의 과정이가 과일이 이렇게 막 5개, 10개씩 있어요. 그럼 이걸 다 키우면은 과일 다 조그맣겠죠. 그래서 이제 속가내기를 하는 거죠. 야, 네가 4개 잘라버리고 너 하나만 키울 거야 라고 하면 이게 이제 적과가 된 거예요. 속가내기가 끝났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이 다 있을 때는 뭐다? 적과하기 전이고 4개 다 잘라버리고 하나만 남으면 적과 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적과 후는 얘를 계속 키워서 9월달, 10월달에 수확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적과. 이때를 뭐라고 한다? 적과라고 하면 얘를 과실이라고 불러요. 적과하기 전에는 유과라고 부릅니다. 어린 과일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적과하기 전에 이때는 뭐다?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사고 나면 보상해주고 또 근데 자연재해, 조세, 화재인 게 보상 폭이 넓죠. 근데 보험료는 비싸요. 그래서 야 보험료 좀 비싸다 나 부담된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보장 폭을 좀 줄이겠다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도 자연재해로 하지 않고 태풍이나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로 만약에 과일이 피해를 보면 즉 어린 과일이 육아라는 게 이게 피해를 보면 그 보상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재해를 줄이는 방식도 있다. 예. 보상하는 재해를 정해놨다고 해서 특별히 정해놨다. 이게 즉 보상 폭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대신 보험료는 낮아지겠죠.
적과 후에는 태풍, 강풍, 지진, 집중, 우박, 화재, 일소, 가을, 동서 총 7가지예요. 태풍, 강풍 항상 같이 묶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진, 우박, 화재. 얘네들로 인해서 적과 후에니까 과일이 달려있죠. 이렇게 얘가 떨어지거나 달려있는 거에서 우박이 오거나 달려있는 거에서 햇빛 쪽 일소 피해가 발생하거나 달려있는데 가을에 동상에 얼었다고요. 언제 얼었다? 가을에 얼었다. 그래서 가을에 날씨가 기온이 확 떨어지면서 과일이 얼어버린 것들 다 보상해드린다 보시면 됩니다. 수학자는 종합이요. 뭐 복분자 무화가 있는데 얘도 수학자는 자연재해, 조세, 화재. 수학 시작되면 뭐다? 태풍, 강풍, 우박입니다. 공부했으니까 복습 차원에서 복분자의 수학 개시는 언제다? 6월 1일부터 수학기는 6월 20일까지고요. 무화과는요, 수학기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게 특정 연기가. 자, 피해율입니다. 보험금을 계산할 때 최종 피해 수량의 100분율 %로 환산시키는 건데, 일반적으로 피해율은 평년 수확량에서, 자, 원래 보험에 가입했어요. 이거 이 피보험 이익이에요. 평년 수확량에서 재해가 발생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평년 수확량이, 자, 1000kg였어요. 근데 재해가 발생해서 수확량을 조사해보면, 우리 평가사에서 조사합니다. 여러분 자격증 따고 조사하는데, 조사해보니까 수확량이 600kg가 나왔어요. 그럼 뭐 400kg 줄었네? 라는 거죠. 그래서 평년에서 1000kg에서 600을 빼니까 얼마? 400kg가 줄었구나 라는 거죠. 400kg. 근데 이 400kg 줄은 것은, 자, 포성하는 손해,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도 줄었지만 병충해 그 밖에 다른 이유로 줄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 빼는 게 뭐다? 줄어든 것은 뭐예요? 평년 수확량 1000kg에서 수확량 600kg 뺀 이 줄어든 것 중에서라는 감수야. 중에서 보상 안 한 거 몇 프로냐라는 호박이 미보상 비율이에요. 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보상 비율은 만약에 10%다. 10%면 뭐다? 400kg 줄어든 것 중에서 10%, 40kg는 뭐다? 보상,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아니라 다른 이유, 잡초가 많아서, 병충해가 많아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40kg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순수,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줄어든 거 얼마다? 400kg 줄어든 것 중에서 40kg 뺀 360kg가 뭐다? 보상한 손해로 줄어들었다. 360. 그러면, 자, 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 이익이 얼마였어요? 1000kg죠. 1000 평년수확이에요. 그래서 얼마? 36%가 피해를 입었구나라고 보시는 게 피해율입니다. 자, OD의 피해율은 용어만 달라요. 용어만. 네, 그래서 평년 결실수. OD는 이제 뽕이잖아요. 뽕. OD 열매 아시죠? 그래서 OD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6월 달, 7월 달 이때 수확 다 거의 다 지금 끝났는데, 이제 얘네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우리 OD 한 나무에 몇 개 달렸다 이렇게는 못해요, 보험에. 왜냐하면 OD 한 나무에 막 수천 개가 OD가 열리거든요. 그걸 다 세가지고 우리 몇 개 달렸다 또는 무게를 측정하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가입하냐면 나무 한 주당 가지 1m 평균 나는 몇 개씩 과일이 열려 라고 보험에 가입한다고. 이게 평년 결실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나무에 보험에 가입된 모든 나무 1m 평균, 가지 1m 평균 몇 개나 보험에 과일이 열리냐, 결실, 매절결, 과실이 열리냐라는 개수로 보험에 가입해요. 근데 사고가 나서 조사해 보니까 1m 평균 몇 개가 열렸어. 자, 평년 결실수가 200개라는 거예요. 200개, 1m 200개씩 열렸는데 조사해보니까 이 집에 얼마 열렸다? 120개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개 줄었어요? 80개 줄었다는 거잖아요. 80개 줄은 것 중에서 미보상 감수. 자, 감수 결실수는 뭐예요? 평년에서 조사일수 빼면 감수가 나오겠죠. 조사한 것은 120개 있었으니까. 그럼 80개 주는 거죠. 80개 주는 것에서 미보상 비율입니다. 감수 결수는 뭐다?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하게 되면 미보상 감수 결수. 감수 결수는 이만큼이죠. 평년 결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그럼 여기다 10%. 만약에 평년 결수가 200회, 조사 결수가 120개래요. 80개 줄었고 거기에 10%니까 자 8개가 줄은 것 중 8개는 뭐다? 보상하는 손해 예원인으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피해율은 뭐다? 평년 결실수 200개, 그 다음에 조사일수 120개, 감소일수
8개가 되고요. 평년 200개로 해서 뭐가 된다? OD의 표율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용어가 틀려서 좀 해놓은 것 뿐이에요. 네, 원리는 똑같죠. 얘는 전부 다 이 원리 싸움, 이렇게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훨씬 나중에 실제 본 공부하실 때 쉽습니다. 생산보장 밭작물, 시설작물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는 별도 기준이 있으니까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물체 표현입니다. 경작불능조사에서 고사한 식물체 수를 보험 가입 식물체 수로 나누어 산출한 값, 얘를 뭐라 한다? 식물체 피해율이라고 합니다. 식물체가 피해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 경작불능조사에서 써요. 자, 경작불능조사에서는요, 식물체 피해율이 65% 이상이면 얘는 뭐다? 경작불능, 농사 지을 수 없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65%를 어떻게 한다? 보험 가입한 식물체 면적 분의 죽어버린 식물체 면적 또는 보험 가입한 식물체 수 분의 죽어버린 식물체 수 회사 값이 65% 이상이면 뭐다? 식물체 표율, 즉 경작불능 농지로 판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벼품목의 분질미의 경우에는 식물체 표율이 60% 이상이다라고 하고요. 왜냐하면 분질미는 다른 말로 하면 쌀인데 가루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루쌀은 이제 정부 정책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가루쌀 품종을 만들어 가지고 개발해서 지금 많이 재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 좀 정부에서 좀 권장하다 보니까 식물체 피해가 65가 안 되더라도 얘는 계약자가 원하면 경작불능해서 판단해서 보험금 드릴게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사 식물체 수 또는 고사 식물체 면적은 뭐다? 얘는 보장하는 재로, 즉 경작불능 보험 기간 내에 보장하는 재로 죽어버린 면적 또는 수확할 수 없는 면적, 이걸 뭐라고 한다? 고사 식물체 면적 또는 고사 식물체 수라고 합니다. 전수조사입니다. 우리가 전수조사라는 것보다 전체 목적물 다 조사하는 거예요. 원래 이 작물들은요, 현장이 워낙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전체 목적물을 평가사가 직접 나서도 수확하고 벼를 전부 다 무게를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수조, 기계를 통해서 전체 목적물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품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뭐냐면 그다음에 밀, 보리, 귀리, 그 다음에 밭작물에서는 콩, 팥, 얘네들만 뭐다? 수확량 조사를 표본 조사 일부만 추출해 가지고 그냥 수확량이 얼마다라고 산정할 수 있고, 전수조사 기계를 통해서 그냥 수확량을 무게를 측정해 가지고 수확량이 얼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은 조사 대상 면적 전체에 대하여 기계를 이용한 수확량 조사 방식이 뭐다? 전수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전수로 조사로 실시하는 품목은 벼, 밀, 보리, 귀리, 콩팥 이밖에 없어요. 자, 전체 중량 곱하기 함수율 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보장성, 저장 작물이잖아요. 저장을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함수율, 수분이 작물에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돼요. 많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 함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함수율 이하로 떨어뜨려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현재 가면 기준 함수를 막 수확하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함유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무게의 차이를 반영한 게 뭐다? 1-함수율 나누기 1- 기준 함수율로 무게를 조정해 주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이제 콩농지입니다. 콩농지인데 컴바인에 쓱 들어가서 수확량, 즉 전부 다 콩을 수확해 가지고 나오면 그걸 갖다가 홈백이라는 큰 주머니에 넣어서요, 이제 무게를 측정합니다. 평가사가 리피하면서 그 사진 찍고 무게 확인해서 조사서에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표본조사입니다. 자, 표본조사는 아까는 수확조사를 전체 다 수확한다 했죠. 이제는 뭐다? 일부만 수확하는 거예요. 일부 구간만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일부를 정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수확을 해요. 그럼 1제곱미터당 얼마 수확됐으니까 얘는 1000제곱미터면 곱하기 1000 하면 수확량이 환산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자,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농지에 경작한 수확물의 특성 또는 수확물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해서요. 수확량,
조사 대상 면적 일부를 표본으로 정하여 1제곱미터당 수확량을 조사하고 조사 대상 면적에 곱하여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논이다, 밭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게 1000제곱미터라는 거예요. 1000제곱미터.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수확을 하면 너무 힘들겠죠. 우리가 낫으로 하면 며칠 걸립니다. 이제 보름 걸리고 막 하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일부만 이렇게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뭐 여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얘가 가로가 1m, 세로가 1m. 이 표본에 여기 있는 작물들을, 여기 있는 작물들, 여기도 1m, 여기도 1m, 여기 있는 작물들을, 여기도 1m, 1m, 여기 있는 작물들을 전부 다 수확하면 딱 3제곱미터만 수확하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평균값을 하면 1제곱미터 얼마 수확됐다.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서 했더니 여기서 2kg 나왔어요. 1번에서 2kg. 여기서는요, 1.5kg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0.5kg 나왔습니다. 그럼 총 나온 거 보니까 얼마 나왔다? 4kg 나왔다는 거죠. 4kg. 4kg 나왔는데, 여기 면적은 얼마나? 표본이 하나, 둘, 세 개니까 3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얼마? 아, 여기는 1제곱미터당 1.25kg 정도 수확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곱하기, 여기 나온 이 값에다가 곱하기 얼마? 곱하기 1000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은 얘가 뭐예요? 얘가 미터 제곱이고 킬로그램이니까. 얘가 미터잖아요. 미터 제곱이죠. 자, 그래서, 총 얼마, 몇 킬로 나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방식이 표본 조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확량 조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얘는 각 품목별로 표본 조사할 때, 저 표본관에 아까 조금만 이제 이 가로 1m, 세로 1m 이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를 다 써. 여기 1m, 1m 이 부분에서 해보니까, 양파다. 그럼, 정상 양파는, 몇 그램? 그 다음에 80% 피해 양파는 몇 그램? 100% 피해 양파는 몇 그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80% 피해 양, 정상 양파는 100%로 수확할 수 있어. 이거 정상하고 중량 모두를 나는 수확량으로 본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럼 80% 피해 양파는 이제 보통 가공 용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아찌 담는 거, 장조림 담는 것들, 그런 정도. 크게 작거나. 그럼 뭐다? 얘는, 가공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80% 피해 입고 20%는 돈으로 환산시킬 수는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수확량으로. 그래서 80% 미의 중량의 20%를 우리는 뭘로? 수확량으로 해서 이 두 개를 합친 값을 뭘로? 표본관의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표본관의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됩니다. 자, 1 플러스 누적 비례식은 다음에 공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양파나 마늘은요, 수확 적기에 수확량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확 적기보다 일찍 수확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중에 보면 수요 공급 때문에 양파나 마늘을 일찍 수확해서 이 마트에서 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덜 컸을 때. 근데 보험회사는 완벽하게 다 컸을 때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평년 수확량, 보험 가입할 때 피보험이 이긴 평년 수확량도 완벽하게 컸을 때의 무게로 환산해서 지금 보험에 가입시켜놨기 때문에 수확량도 제일 살이 많이 쪘을 때, 비대가 종료된다는 거, 살이 다 쪘을 때 양파나 마늘을 캐서 무게를 측정해야 되는데 좀 일찍 수확하다 보면 보다 덜 살이 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수확했으니까 무게도 적게 나가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수확 적기까지 맞춰서 환산시켜가지고 무게를 좀 더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조산해 주되. 자, 수확 적기 10일 전에 조산해 주되, 살은 여기까지 계산된 거에 대한 무게에 더 추가로 무게 더 나간다. 더 측정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누적 비대 추정수인데, 누적 비대 추정수 쓰는 것은 주로 이제 마늘하고 양파만 해당이 됩니다. 여기 보면 표본관의 면적이 있어요. 자, 일항 길이, 그 다음에 일항 폭이라고 하고요. 또는 규격태, 또는 20cm, 20cm, 50cm, 50cm 있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있죠. 예. 여기가 지금 마늘 농지고요. 마늘 농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마늘 이제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표본관을 정해서 여기 있는 것은 수확을 해가지고 무게를 잘라서 무게를 측정하고 여기 있는 걸 수확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수학해가지고 무게를 측정하는데 이제 전자적으로다가 무게를, 얘는 이제 당연히 0점 처리합니다. 0점. 이제 용기는 제로로 만들어서 이제 양파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냥 측정은 아니고요. 양파 줄기 같은 거 다 잘라내 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양파는 이제 줄기 윗부분 5cm 그 부분을 절단을 하고 이제 양파 무게를 측정하고요. 마늘은 줄기 윗부분에 3cm 있죠. 종구 윗부분, 동그란 거 종구라고 그래요. 그 윗부분에 3cm, 양파는 종구 윗부분 5cm 부분을 절단하고 무게를 측정합니다. 네, 얘네가, 양파는 수확량 조사는 살이 다 썼을 때, 즉 비대가 종료된 시점인데 땅 속에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상에서 봤을 때 얘가 수확조사 적기다, 수확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다? 줄기 도복이 완료됐어요. 줄기가 원래 서 있었잖아요. 다 쓰러져 있죠. 그럼 수확량 조사 적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조사입니다. 다시 조사하는 거예요. 보험 가입자가, 즉 계약자입니다. 가입자가 손해평가 많이 했어요. 근데 평가를 했는데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PL이 몇 프로요? 라고 이제 설명을 받았어요. 또 채가수 같은 거 있죠. 세과 같은 거. 자, 한 주당 채가수가 지금 150개씩 달렸어요. 80개씩 달렸어요. 라고 설명 통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가고 나서 보니까 설명하고 좀 달라. 이 사람은 나 한 주당 과일이 지금 100개씩 달린다 했는데, 나 다 200개씩 달리는데 왜 100개로 해놨지?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아니면 또 100개로 해놨는데 난 실제로 가보니까 한 70개밖에 안 달렸어.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설명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자는 7일 이내에 이제 사진 같은 거 찍겠죠. 자, 설명한 내용하고 현장 조사 한 것이 다르다. 라고 해서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재보험 사업자는 원래 처음에 조사한 평가반이 아닌 다른 평가반으로부터 손해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합위험 수학감독부장 받장부 품목 중에서 수확량 조사를 했어요. 아까 좀 일찍 했단 말이에요. 무게는 적게 나갔겠죠. 근데 계약자가 수확 조사를 하고도 일찍 수확해서 팔라고 빨리 수확량 조사를 해드리면서 비대지원수까지 적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수확량 조사를 하고도 2주 안에 수확을 해서 팔지 않고 질질 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때는 재조사 또는 검증조사를 통해서 다시 수확량 조사를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게가 확 올라가겠죠? 무게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평년 수확량과 수확량의 편차가 줄어들게 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피해율이 안 나와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확인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증조사입니다. 검증은 뭐냐면 이제 일반 회사원이나 공무원 계신 분들 알겠습니다. 감사예요, 감사. 예. 요즘 다 감사를 하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손해평가사들이 열심히 현장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올바르게 했는지, 또 재보험 사업자나 국가에서 정부 보험료 지원해 주니까 이런 기관들에서는 감사 한번 확인하고 싶겠죠. 확인. 그래서 이제 그때 검증합니다. 재보험 사업자 또는 재보험 사업자입니다. 재해보험 사업자하고 재보험자가 달라요. 재보험 사업자는 이제 보험자를 얘기하고요. 재보험입니다. 예. 자, 계약자하고 보험자하고 보험회사하고 서로 계약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원계약이라고 해요. 또는 원수보험이라고, 처음 보험을 인수한다 해서 원계약. 네. 그다음에 근데 보험회사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갖다 하다가 올해 태풍이 난리 나가지고 우리 보험회사 망하면 어쩔까 불안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도 다른 보험회사하고 또 보험 계약을 체결해요. 그럼 이때는 뭐라는데, 여기까지 이 보험은 무슨 보험? 원보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보험회사에서 재보험이라고 불러요. 그때 여기서 재보험에서 얘가 재보험자예요. 즉 보험자로부터 보험 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보험자는 계약자 역할을 하고 이 보험자는 보험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재보험 사업자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보험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보험자나 또는 이 재보험자, 또 재보험 사업자와 재보험자 모두 손해평가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 일정 수를 이미 추출하여 확인하는 조사를 뭐라고 한다? 검증조사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